올해 LNG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LNG와 관련된 그런 기자재 업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각종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조선업체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LNG선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국내 조선사들이 좋아지는지, LNG선 발주량이 왜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이에 따라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실적 전망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망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상 운송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육상 운송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로로 천연가스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죠. 이 러시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조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소모하는 천연가스량이 어마어마해요. 전체 거래량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무작정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천연가스입니다.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강력한 경제제재, 스위프트망,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아예 그냥 러시아를 은행 거래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 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너희 쪽으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것이죠. 예상보다 지금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이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자, 이에 따라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쪽에 기댈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숙제에 직면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LNG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노스트림2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데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승인을 검토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승인 전차를 중단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만약에 노스트림2 이 프로젝트를 LNG선이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총 70척의 LNG선 발주가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작년 LNG선 발주량이 75척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70척은 상당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LNG선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좋아진 LNG선 업황을 한국 업체들이 과연 독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국가별 수주 점유율입니다. 중국이 52%로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이 한국, 일본 순입니다. 이미 물량 관점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 선종별 점유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탱커선 그리고 LNG선 이쪽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LNG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5척 정도가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서 65척, 즉 87%를 수주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독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LNG선이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컨테이너, 벌크보다 LNG선 단가가 2배가량 비싸요. 양적인 면은 중국에 좀 밀릴지언정 질적인 면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1위긴 합니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서 선종별 경쟁력 평가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NG선, LPG선처럼 고부가가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한국이 한참 앞서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LNG선 수주를 거의 독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1년 목표 수주 달성률 조선 3사 살펴보면은 다 100%를 초과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거의 150%, 가장 낮은 기업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역시 130%를 초과를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 좋은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조선산업 전망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그래프는 선박 발주 전망입니다.
여기 잠깐 솟아있는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2021년 선박 발주량이에요. 반대로 여기 붉은색 네모로 표시해 놓은 것이 2022년 선박 발주량입니다. 확실히 2021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수지은행과 해외경제연구소가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선박 발주량은 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올해 확정된 LNG 발주 프로젝트만 총 37척입니다. 자, 지난해 75척이 발주가 됐다 그랬죠. 이미 그 절반 수준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지난 28일에 한국조선해양이 4,270억 규모의 LNG선 3척을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올해 LNG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선 업황 비교해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조선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과 주가 변동률 기재해 놓은 표인데요. 2021년 영업이익 증가율, 2022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2021년 주가 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그런 섹터들이 있죠.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2021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에요. 추가적으로 2021년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업종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로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조선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LNG선 발주량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선 업체 말고 LNG와 관련된 그런 기자재 업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카본부터 한라 IMS까지 5개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살펴보시면은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가스는 기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야 됩니다. 거의 영하 155도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LNG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 소재인 본행제, 자, 이런 것들을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이 만든다. 여기 수의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파란색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세먼지에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색상을 정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좋으면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보통이면 초록색, 별로 안 좋으면은 주황색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LNG선 발주량이 늘어나면은 상당한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진중공업은 LNG 연료 탱크를 제작을 합니다. 원래는 LPG 연료 탱크를 주력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LNG 발주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LNG 연료 탱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박 추진용 LNG 가스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국책과제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은 LNG선 발주량이 늘어난 것과 그렇게 관련성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박이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냐? 바로 중유로 움직입니다. STS 엔진은 선박 엔진을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자, 중유로 가는 그런 엔진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인 LNG로 가는 그러한 가스 엔진을 개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LNG 발주량이 많아진다라는 것과 그렇게 상관성은 있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 STX 엔진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선박 추진용 LNG 가스 엔진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친환경 산업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한 수혜는 맞습니다. 다음은 한라 IMS입니다. LNG 선박용 가스 감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한라 IMS가 원래 이 선박에 들어가는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국내 LNG 연료 이송 더블웍 파이프라는 기자재, 자,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해강 하이테크 지분을 최근에 60% 정도 인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LNG 사업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국내 조선업체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업명 나와 있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이익 같은 기간 매출액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가 52주 최고가 대비 얼마나 지금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먼저 조선 업체들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그런 조선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양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하나 여전히 흑자 전환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확실히 좀 흑자 전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출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 회사 위치에 있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산업중공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을 투자하면 되지 중간 지주회사의 투자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약간 좀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확실히 좀 이 조선 업체들 사이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단 컨테이너선 비중이 좀 큽니다. LNG선도 하고 있긴 하나 그 규모는 작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업황에 좀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 보냉제를 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LNG선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주가 실적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수주 이슈를 잘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이 실적 성장세가 좀 눈에 띕니다. 2022년에는 거의 그냥 BP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226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한 5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LPG선 인도가 증가를 합니다.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물량이죠. 그리고 풍력사업 이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실적 개선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업체들, 조선 업체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뭐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확실히 이 고가 대비 하락률이 별로 안 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300을 찍고 지금 2,700 수준인데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비슷하거나 하락률이 좀 덜합니다. 자, 그만큼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유럽이 이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다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노스트림2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부터 작년 한 9월까지 건설을 한, 근데 이게 지금 중단한 상황이지 완전히 폐기가 될 것이냐, 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장작 한 6년 동안 건설을 했던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면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그래서 다시금 승인을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또 약간 좀 재료 소멸 관점에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러시아 대상으로 경제 제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LNG 프로젝트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은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리스크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LNG선 수주,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부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LNG선 발주 증가에 따른 수혜 강도가 높은 기업들, 조선사라든지 앞서 살펴본 조선 기자재 업체들, 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